살짝 외부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아랫집에 이사를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밖에가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최대한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Q&A 영상을 3번째 찍어요. 심지어 이게 이렇게 너덜너덜해졌는데 저는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고 도윤이가 가지고 놀 때 놀아라 이러고 냅뒀는데 그럴 때가 아니었던 거지. 제가 또 Q&A 하고 싶다고 하니까 또 우리의 정 많은 육아 동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또 궁금한 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댓글들을 보면서 되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에요. 그냥 제가 거기에 써있는 거 차례대로 쭉 그냥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도윤이 얘기, 뭐 우리 강아지 얘기, 제 얘기 이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좀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소개 먼저 해야 되겠죠. 제 원래 본명은 태은별이고요. 가끔씩 이제 옛날에 출산 리스트 하던 그 메일이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메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니 명의의 메일을 제가 쓰고 있고 제 명의의 메일을 언니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협찬이나 이런 거 광고 같은 거 이렇게 메일, 비즈니스적인 메일 이렇게 올 때 거기에 최송아라고 써 있으니까 송아님 이러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본명이 최송아인 줄 알고. 최송아는 저희 언니 이름이고 저는 최은별입니다. 나이는 1992년 1월 7일생. 신기한 건 우리 신랑은 91년 1월 8일생. 하루 일과 유튜브나 육아랑 유튜브, 강아지 키우는 거, 쇼핑몰 이걸 하면서 이제 청소는 얼마나 하는지 그거를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하루 루틴을 그냥 쭉 설명을 드려보면 7시쯤 일어나서 도윤이 일어나면은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혼자 막 씻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일단 나갈 준비를 일단 해놔요. 왜냐면 제가 주간에는 나갈 일들이 있으니까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해놓고 선크림이나 이런 것까지 싹 발라놓고 머리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빗질하고 묶어놓고 그러고 나서 유튜브 편집을 합니다. 유튜브 편집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도윤이가 깨는 시간이 있겠죠? 도윤이가 깨면 그때부터는 뭐 청소기도 막 소리 나는 거, 시끄러운 거 청소기도 좀 돌리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러고 나서 도윤이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리고 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뒷정리를 싹 하고 우리 강아지도 응가를 해야 되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도윤이는 유아차에다 넣어가지고 강아지랑 같이 나가서 응가를 한번 하고선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산책을 싹 돌고선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강아지 발 닦아주고 뒷정리하고 뭐 그렇게 있다 보면 늘 한 11시, 12시가 돼 있어요. 그럼 그때쯤부터 이제 첫 끼를 챙겨 먹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도윤이가 자잖아요. 그때 이제 밥을 먹으려면 먹고 그냥 라떼만 먹고 딱히 배가 안 고프면 안 먹고 그러고 도윤이랑 이제 놀다가 도윤이가 한 1시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우유를 이제 좀 먹고 간식 같은 거 먹고 그러고서 이제 졸려 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잠이 들어요. 그러면 보통은 2시에서 3시 사이에 깨기 때문에 유튜브 편집을 하던지 아니면 쇼핑몰 관리를 좀 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도윤이가 3시쯤 깨면 그때부터 또 밥 먹이고 놀아주고 뭐 하고 뭐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또 금세 또 가요. 그러면 한 5시, 6시쯤에 또 뭐 우유도 좀 먹이고 하여튼 그냥 그렇게 계속 놀아요. 놀다가 7시쯤 6시 반에서 6시에서 7시 사이에 우리 신랑 퇴근해서 오면 신랑이랑 그때 이제 저녁을 먹고 도윤이도 그때 마지막 맘마 이유식을 또 먹이고 그러고선 도윤이 이제 씻긴 다음에 가끔씩 이제 뭐 아기띠를 하고 여기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던지 강아지랑 다 같이 해서 돌고 오던지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다 같이 이렇게 좀 놀다가 도윤이가 잠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신랑이랑 저랑 청소도 하고 강아지 이제 저녁 산책도 좀 하고 이러다가 일과가 다 끝나면 산책시키는 거, 청소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유튜브도 하고 쇼핑몰도 좀 하고 합니다. 그게 다요. 뭐 바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바쁘지는 않아요. 제가 행동하는 패턴이. 그리고 쇼핑몰은 저희 언니랑 저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제가 혼자서 막
숨 쉴 새도 없이 막 바쁘게 일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청소 횟수도 궁금해하셨거든요. 개 키워서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지금 또 난장판이 됐는데 보통 아침에 한 8, 9시쯤에 도윤이 깰 때쯤 됐는데 안 깨거나 뭐 그냥 깨 있으면 그때 시작을 해서 한번 하고, 그리고 로봇 청소기는 엄청 수시로 돌려요. 한 2시간에 한 번씩은 돌리나 봐요. 돌리고, 그리고 일반 청소기는 그때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도윤이 잠들기 직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하고, 설거지는 저녁에 다 몰아서 낮 시간 동안에 설거지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조금 도윤이를 두고선 설거지를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도윤이 낮잠 잘 때 설거지를 하자니 소리가 너무 커서 도윤이가 중간중간 깨고, 이래서 설거지는 그냥 쭉 밀어놨다가 저녁에 합니다. 빨래는 제가 정말 자주 돌려요. 저희 이불 빨래도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도윤이 이불은 3, 4일에 한 번씩 계속 갈아주기 때문에 세탁기는 거의 24시간 365일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빨래는 그냥 수시로 계속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수시로 계속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는 이게 답니다. 겨울에는 강아지랑 이제 수시로, 도윤이 낮잠 잘 때 수시로 나가긴 했는데, 지금은 낮 막 온도가 25도 이러면은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강아지 요렇게 털 많은 강아지들은 그럴 때 잘못 오래 나가 있으면 더위 먹고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짧게만 그냥 뭐 배변 정도 배변하고 뭐 냄새 조금 맡고 공기 좀 쐬주고 그러고 바로 들어오던지, 아니면은 좀 선선할 때 있죠, 아침 저녁. 그래서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여름엔 보통 아침 저녁으로만 하고, 겨울에는 그냥 수시로 나와요. 수시로. 주말 같은 때는 신랑이 집에 있으니까 수시로 나가고. 그것도 궁금해 하셨거든요. 강아지는 하루에 얼마나 산책을 하나요? 그것도 궁금해 하셔가지고. 뭐 시간으로 따지면 여름에는 보통 하루에 통틀어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겨울에는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도윤이는 뭐하고 노나요? 매일 노는 게 장난감도 똑같고 일상도 똑같은데 지겹지는 않나요? 저는 딱히 지겹지는 않아요. 장난감이 이제 개수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근데 또 도윤이가 그게 있더라고요. 한동안 잘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있으면 이게 또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거 잘 안 가지고 놀고, 또 다른 거를 또 한동안 잘 가지고 놀고, 그런 게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그냥 같이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언니가 최근에 블루레빗 책 사줬잖아요. 책 10권짜리 사줬잖아요. 장난감이랑. 그거를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하나씩 꺼내면서 그걸로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이제 꺼내서 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막 지겹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게 막 늘 똑같거나 이러진 않아요. 도윤이가 최근에는 주로 하고 노는 게 브이로그에도 들어갔던 그 동물 자석 퍼즐, 그거랑, 그리고 저 핑크퐁 말문트기 펫, 그거, 그 2가지 가장 많이 가지고 놉니다. 최근에는 그거랑 장바구니에다 뭐 자꾸 넣었다가 빼고, 장바구니 또 이렇게 들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장바구니 이렇게 팔을 껴서 이렇게 넣고 거기다 넣었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꺼내고,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도윤이 하루 갈아입는 옷 횟수, 턱받이를 안 하던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요거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턱받이 이유가 따로 있는, 막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턱받이를 하긴 합니다. 요것도 방금 이제 막 오염이 돼서 빼놓은 건데, 턱받이는 침바지 용도로는 쓰되, 저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그거 흘리는 거 막는 용도로는 못 써요. 왜냐면 어차피, 특히나 최근에 자기주도 이유식을 시작해서 어차피 요 다리나 머리, 팔 이런 데 다 묻히기 때문에 턱받이를 하면 그냥 빨래거리가 하나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 막 밥풀 이런 게 묻으면 제가 또 손빨래를 한번 한 다음에 세탁기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손이 가는 게 하나가 더 늘어날 뿐이지, 요 턱받이를 한다고 해서 막 뭐가 편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턱받이를 밥 먹을 때는 잘 안 하게 되고요. 근데 뭐 침바지 용도로 이제 해놨다가 그냥 어쩌다가 밥을 먹게 돼서 턱받이를 하고 있는 경우는 있는데, 제가 막 밥 먹어야 되니까 턱받이 해야지 이러면서 턱받이를 씌우진 않습니다. 하루에 갈아입는 옷 횟수는 보통 6벌, 7벌, 8벌, 많이 갈아입을 땐 8번. 이게 삼시세끼 먹는 거랑
그리고 중간에 응가를 하면 바지에서 가끔 냄새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가할 때 한 번씩 또 갈아입힐 때도 있고, 우유 먹고 나면 우유 이제 흘리니까 갈아입힐 때도 있고, 그리고 침이 정말 무수히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유난히 떨어지는 날이 있어서 침 많이 떨어지는 날은 그냥 갈아입힙니다. 그런 날은 그냥 턱받이를 아예 안 해놓고 옷에 그냥 흘리게 뒀다가 옷을 그냥 바로바로 갈아입히고 합니다. 턱받이를 안 하는 이유는 따로 없어요. 그냥 굳이 필요가 없는 수준이어서. 어차피 다 벨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계획은 지금 도윤이를 낳은 이후부터, 낳기 전부터예요. 낳기 전부터도 꾸준히 계속 물어보시는데, 처음엔 둘째를 조금 생각도 해보긴 했었어요. 근데 도윤이를 키우다 보니까 둘째를 낳으면 저는 이제 그걸 경험했잖아요. 도윤이를 낳음으로써 우리 강아지가 조금 제 관심에서 살짝 이제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못 주게 되는 걸 봤잖아요. 근데 또 둘째를 낳게 되면 우리 강아지는 아예 도태되고, 도윤이도 지금 강아지처럼 약간 관심 받게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제 성격상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미 도윤이 하나 키우는데도 가끔씩 혼이 나가는데 내가 둘을 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둘째는 웬만해서는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그냥 뭐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생기면 뭐 낳는 거고. 근데 저희가 계획을 해서, 도윤이처럼 막 계획을 해서 낳아야지 이러고 낳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이집은 언제 보내실 건가요? 최대한 24개월까지 데리고 있다가 보내려고 해요. 할 수 있으면 36개월까지는 데리고 있어 보고는 싶은데, 왠지 제 생각에는 그게 좀 안 될 것 같아서 24개월까지 데리고 있어 보다가 좀 힘들다 하면은 조금 더 일찍 보낼 수도 있고, 근데 제 목표는 24개월입니다. 유아식도 엘빈즈로 하시나요? 직접 만드시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엘빈즈에서 제가 지금 되게 오랫동안 엘빈즈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엘빈즈에서 완료기 해서 유아식 조금까지 해가지고 광고를 좀 더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도윤이 간식비도 벌고 겸사겸사해서 엘빈즈에서 이제 광고를 좀 더 하게 된 거, 그냥 일단 당분간은 그렇게 좀 더 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빈즈로. 근데 중간중간에 저도 이제 연습은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요즘에도 그렇고 조금씩 이제 뭘 만들어 주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엘빈즈로 주로 먹이면서 중간중간에 연습 겸 만들어서 먹여보기도 하려고 합니다. 도윤이 간식, 직접 해먹이는 간식이 있나요? 간식 고구마빵 요새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고구마빵도 만들고, 이제 도윤이가 섞여있는 이유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원재료의 맛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았으면 해가지고 그냥 간식을 따로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원재료를 쪄서 주고 있어요. 고구마도 그냥 쪄서, 브로콜리 같은 것도 그냥 데쳐서, 두부나 이런 거 다 그냥 원재료 그대로 그냥 조리만 해가지고 도윤이 먹여보고 있어요. 도윤이 간식은 그런 식으로 많이 먹입니다. 자기주도 이유식을 하나요? 자기주도 이유식 한지 한 일주일 넘었고요. 2주 다 돼가고요. 일단 첫 끼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첫 끼 하고 나면 제가 두 번째 끼니 때도 한번 도전은 해봤거든요. 두 번째 끼니 때는 잘 안 하더라고요.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아예 밥 자체를.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제가 좀 먹이고, 지금은 첫 번째 끼니를 한 30% 정도? 3분의 1 정도는 본인이 이제 제가 떠놓으면 그걸 이제 가져다가 먹는 거 정도까지는 합니다. 관절 아픈 곳은 없나요? 관절 이젠 없어요. 신기하게 제가 이제 무릎도 아프고 막 팔목도 아프고 처음엔 되게 심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오래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아파요. 또 나중에 또 아프게 될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은 아프진 않습니다. 아기랑 이사할 때 꿀팁이 따로 있을까요? 아기랑 이사할 때는 아기를 키워본 그 엄마나 아기를 키워본 여성 있죠. 엄마, 이모, 시어머니 이런 분들이 한 분은 계시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여름에 이사할 때는 에어컨 꼭 확인을 하시고, 겨울에 이사할 때는 난방기 꼭 확인을 하시고. 저희가 겨울에 이사를 왔는데 12월 7일인가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전에 사시던 분이 난방을 아예 안 틀고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온 날 설마 난방기가 12월이면 한겨울인데 난방기가 꺼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난방을 32도까지 켜놨었어요. 아무리 켜도 안 돌아가더라고요. 15도, 16도, 한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도윤이 이거 그냥 우주복을 입힌 상태로 계속 그렇게 있었는데 난방기가 너무 안 켜져가지고 그 관리사무실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관리사무실에서 밤 늦게 오셨거든요. 다른 데 막 이렇게 보고 밤 늦게 오셨는데, 그때 오셔서 난방기가 꺼져 있다 이래가지고 난방기를 켜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돌아가긴 했는데 얼마 안 가 고장났어요. 그게 금방 얼마 안 가서 고장나가지고 저건 또 돈 주고 기계도 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사 가실 땐 난방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 여름에 이사 갈 때는 에어컨 뭐 설치나 이런 거 잘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큰 강아지 무지개 다리 건넌 이유가 뭐였나요? 펜로스 극복 방법이 있나요? 우리 강아지 이제 죽고 나서 제가 병원에다가 막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좀 가능성이 제일 있는 게 쿠싱 증후군이라고 했어요. 근데 쿠싱 증후군은 저도 알고는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달리라는 강아지 있는데, 그 포메라니안 그 강아지가 쿠싱 증후군에 걸렸었다, 뭐 치료를 했다, 이 얘기를 듣고 강아지 질병 중에 쿠싱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구나 해서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우리 큰 강아지 데리고는 막 건강검진도 쫙 다 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을 계속 자주 갔었고, 그 증상을 계속 얘기를 했고, 한 병원만 갔어서 그 한 병원에서 계속 그 추적 관찰 같은 걸 했으니까 만약에 쿠싱 증후군이었으면 얘기를 했겠지라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병원에서 뭐 애가 아픈 거면 죽을 병인 거면 알겠지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그게 그런 증상들이었더라고요. 저 인터넷에 막 쳐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소변 실수를 하거나 몸이 부어 있거나 여러 가지가 다 있었는데, 그게 다 우리 강아지 해당이 됐었거든요. 한 8가지 항목인가? 8가지 항목이 다 해당이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몰라줬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유 없이 피부병이 막 있고 귀병이 잘 안 났고, 그때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는 귀병이 너무 안 났더라고요. 원래도 이제 좀 주기적으로 있었는데, 마당에서 크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환경 때문에 귀병이 조금 이렇게 있을 수는 있다고 들었는데, 유난히 안 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일까 했는데, 그게 이제 다 그 쿠싱 증후군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쿠싱 증후군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부합하니까. 펠로스는 저도 아직 극복은 못했습니다. 펠로스는 저도 지난주에 신랑이랑 또 막 얘기를 하다가 우리 강아지 생각이 나서 막 엉엉 울고 그랬는데, 아직도 극복이 안 됐어요.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극복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극복이 안 됐고, 그냥 최대한 많이 우는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죽었을 때 당시에 최대한 많이 우는 게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때 사실 도윤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죽었어서 애를 두고서 어디를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저희 아빠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냥 그 화장터 가서 마지막으로 보고 와라 이래가지고, 그 도윤이 엄마 아빠한테 잠깐 맡겨놓고 택시를 타고 화성까지 가서, 왜냐면 신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화성을 갔죠. 화성에 화장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마지막으로 막 인사해주고, 털 좀만 잘라달라고 해서 털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하여튼 그냥 최대한 후회 없으려고 많이 울고 많이 좀 이렇게 좀 생각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죽고 나서 한동안은 24시간 내내 생각이 나던 게, 어느 때쯤 되니까 이제 뭐 한두 시간 정도는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반나절 정도 까먹게 되고, 어느 날은 그냥 하루 종일 까먹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도 지금도 가끔씩 생각하면 울컥울컥 하는 거는 좀 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제 우리 강아지가 엄청 대형견이었잖아요. 죽을 때 이제 체중을 달아야 화장하는 그 금액이 나오니까 체중을 달았는데 44kg였대요. 저는 한 40kg 언저리라고는 생각했는데 44kg인지 정확하게 안 거는 죽을 때여서 죽을 때. 얘를 안고서 이렇게 잴 수가 없어서 하여튼 그때 알았는데 44kg. 그래서 이 44kg짜리 대형견은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은 그거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형견은 예쁘게 원래 이제 강아지들 무지개 다리 건너고 화장할 때 예쁘게 막 이렇게 막 포장해가지고 거기다 꽃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강아지는 그 사이즈가 없어서 그 위에다 그냥 진짜 그 천을 그냥 위에다 올려만 놨어요. 그 상태 그대로 화장 그거 이제 그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게 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좀 충격 먹었던 거는 이제 저희가 큰 강아지들은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화장 다 하는데 아기를 봐야 되니까 이제 좀 서둘러서 집에 왔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화장 다 해서 유골 해가지고 유골함 해서 택배로 보내겠다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서 그 다음 주 이제 그때가 주말이었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택배로 받았는데 우리 신랑은 화장실 가 있었고 제가 택배를 막 뜯는데 택배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딱 열었는데 막 가루들이 이렇게 막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루 털털털털 털어내고 이렇게 가루가 있어. 그래서 이 함을 이렇게 꺼냈는데 안에가 뭐 이렇게 후수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떨어져 이러고서 이제 그 함을 이제 한번 보려고 이 보자기를 이렇게 싹 꺼냈는데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털어냈던 게 우리 강아지 유골이었던 거죠. 유골 가루를 내가 막 털어내고 있었던 거야. 내 손에 이미 그 유골 가루들이 잔뜩 묻어있고 어떻게 이걸 씻을 수도 없잖아요. 그때 또 엄청 울었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건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희 신랑이 웬만해서 화를 잘 안 내는 타입인데 막 제가 막 울고 막 하니까 그 이제 강아지 화장하는 데에다가 막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고 따졌는데 또 거기서는 죄송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게 택배사 잘못이에요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잘못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게 또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충격이 이렇게 막 단계적으로 너무 있었어서 요거를 극복은 저도 아직은 잘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요새도 가끔 이제 지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유골함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가 유리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도윤이가 손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나가면서 가끔 이렇게 보면 그때도 가끔씩 울컥울컥 합니다. 사진 해놓은 거 봐도. 저 뒤에 있는 가족 사진 있죠? 저게 우리 강아지랑 제일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거든요. 저거 가끔 지나가다 봐도 울컥울컥 하고 합니다. 극복을 못했어요. 울고 싶을 때 그냥 계속 우는 게 그나마 좀 나은 극복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 아기 때문에 당황했던 순간. 당황했던 순간은 뭐가 있을까요? 아기 때문에 당황했던 순간이 좀 많죠. 모든 게 다 처음이어서 좀 많았어요. 그때 갑자기 낮 동안 낮잠을 정말 잘 자던 날 왜 이렇게 낮잠을 잘 자지? 왜 이렇게 애가 잘 있지? 이랬는데 열을 체크했는데 39도. 코로나 걸렸을 때. 그때죠. 그때가 가장 당황스러웠어요. 애기 아플 때. 교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교구에 되게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것저것 좀 장바구니에 담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좀 사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베이비 카페 가서 그 교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조만간 구매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도윤이 잠드는 패턴이 어떻게 되나요? 요거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수면 교육을 했는지, 낮잠 시간이 언젠지, 얼만큼인지, 언제부터 통잠을 잤는지, 계속 아기띠로 재우는지 이런 거 궁금해 하셨는데 잠드는 패턴은 반반이에요. 안아서 재울 때, 아기띠로 해서 재울 때 반, 눕혀놓으면 알아서 잘 때 반반이에요. 낮잠 시간은 보통 지금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잠이 들어서 2시에서 3시 사이에 깹니다. 수면 교육은 따로 안 했어요. 도윤이 혼자 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하셨는데 제가 딱히 이렇게 따로 재워야지 해서 이렇게 분리수면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
저는 원래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건 그거 하나였거든요. 부모랑 같이 자면 질식의 위험이 있어서 약간 영아 돌연사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이것만 꽂혀가지고 얘랑은 따로 자야 돼. 약간 이게 생겨서 침대를 붙여서 자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따로 떨어져서 자야 된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신생아 때 조리원에서 데려와서부터 따로 자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냥 따로 자고 있습니다. 그냥 잘 자더라고요. 언제부터 통잠을 잤나요? 한 87일 차인가? 86일 차인가? 그때쯤부터 통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이제 밤잠은 하루 한 12시간 정도 잡니다. 이하리 때도 잘 먹었나요? 이하리 때도 도윤이는 이하리 때는 상관없었고 잘 못 먹을 때는 딱 그때뿐이었어요. 그때 폐렴이랑 코로나 걸렸을 때. 그때 말고는 잘 못 먹을 때는 없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 그러니까 도윤이가 가졌으면 하는 인생의 가치관이 있나요? 인생의 가치관? 그냥 근데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좀 후회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되게 좀 열심히 살려고 하는 편이고 시간을 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좀 알뜰하게 좀 쓰고 싶어 하는 편인데 도윤이도 조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후회하지 않고 막 굳이 저처럼 하루하루를 막 이렇게 진짜 열심히 매 시간 막 모든 걸 막 하면서 막 내 잠을 줄여가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살라는 건 아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없습니다. 직업 가졌으면 하는 직업 이런 거는 딱히 없어요. 그냥 뭐 자기 밥벌이는 뭐 하고 살면 무슨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켈로이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 켈로이드는 요만해요. 흉터 패치 있죠? 흉터 패치를 출산하고 나서 이제 실 제거한 이후부터 열심히 붙였어요. 흉터 스티커는 한 2달 했나? 2-3달 정도 했고 흉터 연고는 그 이후로 한 4-5개월을 더 발랐거든요. 근데 저 요만한 켈로이드 있어요. 지렁이 있어요, 지렁이. 그거가 제가 그렇게 해서 그나마 이 정도인 건지 아니면 효과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만한 거 있습니다. 길이는 한 요 정도 되고요. 굵기는 진짜 요거는 좀 오바고 요거 한 반? 얇은 펜의 한 반 정도 됩니다.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흉터 연고 아시다시피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걸 발라도 안 발라도 똑같아서 그냥 한 8개월 차부터는 아예 안 바르고 있어요. 똑같아서. 가끔 간지러울 때 그냥 가끔 좀 발라줍니다. 듀오네비와 첫 만남, 연애 스토리, 결혼 스토리, 결혼 결심 이유, 몇 살 차이인지 이걸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첫 만남은 그 H모 건설회사에서 하는 그 건설 기술 그 교육원이 있었어요. 저는 설계, 건축학과였는데 건축학과는 5년제거든요. 근데 4학년 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설계랑은 안 맞아. 근데 취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알게 돼서 간 게 이제 거기였고요. 저희 신랑은 막학기 때, 4학년 막학기 때 학교에서 그 학점 인증을 해주는 데여가지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처음엔 둘 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둘이 한번 짝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안에서, 교육원 안에서. 근데 또 되게 개그 코드가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막 둘이 막 술 먹고 맨날 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재밌어. 근데 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딱히 저는 또 이게 약간 제 남자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또 우리 신랑은 또 제가 되게 좋았나 봐요. 저한테 정말 너무 잘해줬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사랑받아본 게 진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네?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때도 신랑한테 아니 뭔데 너한테 뭐 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왜냐면 그때 신랑이 저한테 한 10번쯤 이제 막 만나자고 저랑 사귀자고 얘기를 할 때였는데 제가 싫다고 그랬었거든요. 계속.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잘해주냐, 왜 자꾸 이렇게 하냐 했더니 자기도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대요. 그 정도로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후회 없이 잘해주고 싶어서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그래? 한번 만나볼까 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신랑이 한 50번 찍어서 남은 거죠, 제가. 원래 그렇게는 안 하고, 제가 보통은 제가 먼저 만나자고 막 하고 그런 타입이었는데, 좀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고, 이게 약간 결혼 스토리도 되게 웃겼던 게, 저희가 이제 2015년 2월 달에 처음 이제 오늘부터 1일 이러고서 만나기 시작을 해서 16년도에 제가 영종도에 있는 현장에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원래 친정집에서 원래 집에서 이 출퇴근 거리가 너무 좀 힘들었어요. 그게 막 차가 영종도 들어가는 그 버스가 배차 간격 딱 하나 있는데 배차 간격도 막 50분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나 그냥 영종도 가서 살아야겠다 이랬는데, 또 되게 신기한 건 결혼할라 치니까 이제 우리 엄마도 그렇게 되는 건지, 우리 엄마 파워 유교걸이거든요. 근데 또 희한하게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어차피 민우랑 결혼할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신랑이 우리 집에 진짜 가장 많이 온 남자친구였어요. 가장 많이 오기도 했고 막 결혼 얘기도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맨날 이래서 그런지 엄마가 너 어차피 민우랑 결혼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내년쯤에 하려고 그랬는데 했어요. 근데 엄마가 기왕 그럴 거면 너 저기 나가서 살 때 그냥 결혼을 하고 나가서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근데 심지어 그러기 이틀 전에 저희 신랑이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그냥 나가서 사는 거 나랑 같이 살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래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우리 엄마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랬는데 진짜 우리 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 뭐 나쁠 거 없지. 그래서 저희가 결혼식을 2번 했어요. 가족끼리 한 번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막 직장 동료 친구 막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하는 결혼 한 번 하고 해서 결혼을 2번 했어요. 혼인신고는 2017년 2월에 그래서 2월에 했습니다. 하여튼 결혼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됐고요. 결혼 결심 이유는 따로 없고, 이제 약간 우리 신랑한테 스며들었다고 해야 되나? 신랑이 맨날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결혼을 하게 되면 어쩌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 저런 데서 어쩌죠, 막 약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혼여행은 어쩌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도 난 저 사람이 결혼을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뭐 물 흘러가듯이 막 저 남자 뭐 대박이다, 저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뭐 이게 아니고 그냥 나는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결혼을 우리가 하면 되는구나, 약간 그런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심 이유가 막 딱히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몇 살 차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살 차이입니다. 91년 1월 8일, 92년 1월 7일. 되게 신기한 건 우리 시어머니랑 저랑 음력 생일은 저는 12월 3일, 시어머니 12월 4일 막 엮어. 뭐 별로 이렇게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막 엮어대 막. 피부 관리법. 피부가 좋아 보이나요? 진짜 저는 제 인생 최대로 지금 피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병원을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피부 관리법. 그래서 피부 관리법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하여튼 제가 근데 옛날에는 피부 좋다는 얘기를 진짜 수십 년이라고 하기에는 한 임신 직전까지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으니까 30년을 진짜 피부 너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선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조차도 바르고 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피부 관리법인 것 같아요. 자외선 차단. 그리고 저는 양산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양산도 좀 열심히 쓰고 있고요. 근데 제가 햇빛이 안 좋으니까 이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는 그 햇빛 알레르기가 좀 있었어요. 저희 엄마도 있고 저도 있고, 약간 햇빛을 좀 이렇게 노출이 되면 많이 따가웠어요. 그때는. 지금은 좀 나은데 그때는 피부가 되게 예민했어서 그런지 너무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햇빛 알레르기니까 이거 자외선 차단 열심히 하고 햇빛 최대한 이제 좀 이렇게 좀 피해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선크림을 발랐는데, 그게 이제 좀 효과가 좋지 않았나, 좀 덜 노화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거 말고는 왜냐면 뭘 따로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도윤이가 밤잠 자면서 울거나 낑낑대나요? 낯가림 극복 방법이 있었나요? 밤잠 자면서 울거나 낑낑대는 건 거의 없고요. 뭐 한 달에 한 번?
인할 때 그럴 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고 웬만해서는 밤잠 한 번 들면 쭉 잡니다. 낯가림 극복 방법은 시간을 그냥 기다리는 시간 답이었어요. 시간이. 도윤이는 뭐 따로 극복을 한 건 없었고요. 그냥 뒀어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괜찮아질 때까지. 육아책의 첫수 시간, 막수 시간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도윤이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신랑이랑 저랑 수면 교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수유량, 수유텀, 수면 시간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육아책, 육아 유튜브를 참고는 하되 거기서 강조를 한다고 해서 안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육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싫거든요. 근데 그거 맞춰서 제가 스케줄을 막 짜가지고 뭐 이 시간에는 꼭 깨야 되고 이 시간에 꼭 밥을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려다 보면 내가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그럼 그거를 나도 모르게 애기한테 표출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그런 거에 한번 강박이 생기기 시작하면 제 스타일이 너무 심하게 이제 막 강박이 생기는 스타일이라서 최대한 그냥 안 하려고 그냥 참고만 하고 말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저는 더 막 첫수 시간, 막수 시간, 막 밤잠 시간 이거를 막 강박적으로 이렇게 막 하려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보였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잘 맞춰지더라고요. 아침에는 뭐 도윤이가 보통 8, 9시쯤에 일어나서 첫 밥을 먹고 저녁에는 뭐 7, 8시쯤에 마지막 밥을 먹고 자고 애가 알아서 조절하겠거려니 해서 그냥 제가 그 시간 안에만 그냥 맞춰줬지 그냥 배고파 하거나 뭐 이런 거는 그냥 알아서 하게 뒀어요. 막 그때 뭐 하정운의 삐뽀삐뽀인가? 거기서 제가 다른 말은 안 듣고 그 말만 들었거든요. 애기가 자기 수유량은 자기가 알아서 조절한다. 자기가 좀 체중이 많이 나간다 싶으면 애기가 알아서 밥을 잘 안 먹을 거래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말만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그냥 알아서 먹으라고, 안 먹고 싶으면 말라고, 그냥 두고 자고 싶으면 자라 그러고. 중간에 솔직히 그럴 때도 있었어요. 이걸 깨워야 되나? 왜냐면 저 댓글에 도윤이 이제 낮잠 횟수를 줄이고 낮잠 시간도 줄여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야 되나?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고민을 한 몇 주 하다 보니까 도윤이가 알아서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낮잠은 거의 한 번, 그거를 한 2시간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시간이 좀 다를 뿐이지 알아서 조절하는구나 해가지고 그 뒤로는 웬만한 거는 다 알아서 그냥 조절하게끔 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좀 안 받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면 교육도 하려다가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고서 그냥 안아서 재우는 것도 뭐 언제까지 하겠어 싶어서 그냥 안아서 재우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수유량, 수유텀, 수면 시간은 제가 참고로 조만간 그 아예 신생아 때부터 돌 때까지 밥 시간, 뭐 밥텀, 잠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한 영상으로 해가지고 올리려고 해요. 그때 참고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매 개월 때마다 거가 따로따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막 좀 매번 찾아가지고 막 이제 달아드리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아예 한 영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리려고 합니다. 세부를 왜 못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요거는 저희 시댁 어른들 일이었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 유일한 딱 하나 세부 못 간 거는 좀 시댁 일이었습니다. 도윤이 앞머리 무슨 일인가요? 좀 오래돼서 이제 앞머리가 좀 자랐는데 요렇게 자르다가 도윤이가 살짝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앞머리가 저 모양 저 꼴이 됐습니다. 기저귀 여름 발찌는 없나요? 네, 기저귀 애플크럼비 저는 지금 1년 넘게 계속 썼잖아요. 근데 발진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도윤이가 발진이 아예 없는 애냐 했는데 중간에 마미포코 기저귀로 한번 잠깐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도윤이의 기저귀 발진이 어떤 모양인지를 봤잖아요. 지금 계속 쭉 이제 일단 쓰고는 있는데 애플크럼비는 발진은 없습니다.
문화센터 갈 때 준비물이 따로 있을까요? 만약에 그거 하면 촉감놀이 하면 그 진짜 되게 숙련된 엄마들은 그걸 가져오시더라고요. 전신 슈트 있죠. 그 방수 슈트. 그거 되게 좋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뒤로 그런 촉감놀이가 있는 문화센터 수업을 못 가가지고 그거를 따로 준비는 안 했는데 그 촉감놀이 막 진짜 과일이나 이런 거 막 잔뜩 묻는 것들 있죠? 그런 거 할 때는 전신 바디슈트, 전신으로 입는 그 방수 슈트, 그거 괜찮겠더라고요. 그거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수면의 꿀팁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원래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했기 때문에 따로 노력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뒀어요. 그랬더니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잘 자더라고요. 도윤이 엄마 아빠 언제 처음 했나요? 이 질문을 보고 저도 막 영상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어설프게 하기 시작한 게 한 4, 5개월 차쯤이더라고요. 그때 그냥 제가 듣기에 아빠 막 이렇게 해서 아빠? 약간 그게 4, 5개월 차쯤부터입니다. 육아관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이렇게 애기한테 가게 되니까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육아를 하는 게 제 이제 육아관입니다. 이걸 육아관이라고 해도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간에 도윤이가 깨가지고 도윤이를 또 한참 놀아주다가 아까는 1시 반이었죠? 지금 이제 6시입니다.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출산 후 다이어트. 이거가 할 얘기가 좀 제일 좀 많은 게 제가 원래 저도 이제 완전 소화 비만은 아니긴 했는데 조금 많이 통통했었거든요. 아기 때 좀 워낙 우량아로 태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늘 이렇게 남자 아기들하고 좀 몸집이 비교가 좀 많이 됐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야, 은별이는 체중이 그렇게나 나가? 뭐 약간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근데 그게 이제 대수롭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대수로워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약간 사춘기 막 이런 게 올 때쯤 막 중학교 때가 돼서 그게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서 저희 신랑이랑 연애를 하기 직전까지는 좀 다이어트를 좀 늘 하고 살았었어요. 쉬지 않고. 막 저녁에 6시 이후에도 막 잘 안 먹고 라면 같은 건 거의 연중 행사로 먹고 피자, 햄버거 이런 거 거의 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그 당시에는 막 오히려 막 그때 바나나 다이어트 이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바나나 하나랑 저지방 요거트 하나, 점심에 바나나 하나, 저녁에 바나나 하나, 저지방 요거트 하나 그렇게만 먹는데도 체중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막 빠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었어서 나는 이 이상 안 빠지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살기도 할 정도였는데 신랑이랑 이제 연애를 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는 이제 제가 신랑은 이제 딱히 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아예 안 줘서 그냥 뭐 다 좋다 예쁘다 해주니까 다 좋고 다 예쁜가 보다 해가지고 맨날 둘이서 엄청 먹으러 다니고 술도 엄청 많이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살이 좀 많이 붙었었는데 그러고서 언젠가부턴가 그냥 체중이 원래 제가 이제 체중 조절을 막 열심히 하던 그때 체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알아서 조절이 되네 했고 어느 순간 그냥 막 술도 막 엄청 먹고 맨날 막 신랑이랑 돌아다니면서 야식도 먹고 이랬는데 딱히 찌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체질이 바뀌었나 싶었어요. 근데 그때쯤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만나기 시작한 게 2015년 2월인데 2015년 12월에 이제 큰 강아지를 데려와서 그때부터였단 말이죠. 한 2016년 한 1, 2월부터 말라뮤트는 원래 하루에 300-400km씩 걸어 다녀서 체력을 많이 이제 빼줘야 애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온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랑 하루 종일 막 돌아다니고 그냥 뭐 카페에서 커피 사다가 자유공원에 앉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개들하고 막 놀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속 밖에서
둘이서 정처없이 떠돌았어요. 그 동네 일대를. 진짜 자유공원, 동안마을, 차이나타운 해서 그렇게 막 댕글댕글 돌아서 신포시장 막 돌아가지고 월미도까지 갔다 오고 그런 생활을 꽤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한 몇 개월 뒤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체중이 점점 이제 원래 제가 체중 조절을 하던 그 체중으로 돌아오고 막 했던 게. 그래서 그게 영향이 임신 이제 제가 쭉 계속 그랬죠.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계속 걷잖아요.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게 이제 쭉 이렇게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원래 체중 조절이 그러니까 막 열심히 다이어트 막 잘 안 먹고 막 해도 안 빠지던 살이 어느 순간 이제 좀 적정한 체중에서 유지가 되고 잘 안 찌는 체질이 된 게 그 걷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신 게 임신 전하고 만삭 때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지금 체중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또 물어보셨거든요. 임신 전에는 보통 한 54kg 정도, 그리고 출산하던 날은 제가 그날 잰 게 64kg였어요. 그러니까 10kg 정도 늘어난 상태에서 출산을 한 거죠. 그러고 지금은 한 51, 52kg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생각을 해봤죠. 그러게 난 원래 한 54kg에서 시작을 했는데 왜 출산을 하고 이렇게까지 빠졌을까? 왜 좀 더 빠졌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전하고 그러니까 임신 전 생활하고 달라진 거라고는 제가 공복 시간이 좀 늘어난 거? 임신 전에는 회사를 다니니까 저희 회사가 그 건설회사는 6시 반까지 출근을 하거든요. 6시 반에 가면 한 7시 반쯤 아침을 먹어요.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한 8시쯤에 신랑이랑 저녁밥을 먹으면 7, 8시 사이에 저녁을 먹으면 그 다음날 한 12시간 있다가 아침을 또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생활 패턴을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 출산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신랑이랑 이제 한참 같이 지낼 때 있었잖아요. 신랑 그 출산 휴가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휴가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신랑이랑 같이 있을 때 말고는 신랑이 이제 아예 그냥 출근을 하고 저 혼자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부터는 거의 대부분 제가 아침은 잘 안 먹게 되고 한 12시, 1시?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밥을 한 7시, 8시 사이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 첫 끼를 그러니까 12시에서 1시 사이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공복 시간이 좀 길게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건 그러니까 제가 유추하는 건 그냥 그거죠. 간헐적 단식이 뭐 효과가 뭐 있다 없다 얘기는 많은데 나한테는 효과가 좀 있었던 게 아닐까. 왜냐면 그거 말고는 제가 달라진 게 없거든요. 저녁에 신랑이랑 술 먹는 거는 똑같고 크게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저의 그 체중 변화에서 제 생활 패턴이 달라진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걷기랑 좀 공복 시간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뭐 그렇다고 체질이 변해? 갑자기 변할 리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거 두 개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저 임신해 있을 때 제가 이제 임신 체중 조절 그 브이로그를 올리면서 맨 끝에 쪽에 하루에 몇 보 정도 걸었는지를 이렇게 올렸잖아요. 지금 제가 그때 이제 삭제는 했는데 댓글 중에 좀 많이 걷는 것 때문에 뭐 이제 조금 저 여자 미쳤나봐 약간 요런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거가 저는 미쳤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닌 게 제가 임신 전에 만약에 운동을 아예 안 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이제 막 걷기 이거지만 걷는 걸 아예 안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해서 내가 막 갑자기 막 체중이 좀 뿌는 것 같아서 임신해 있는데 막 무리해서 걸어야지 이게 아니었고 원래는 진짜 하루에 막 3시간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퇴근해서의 일상은 밥 먹고 계속 작은 강아지랑 계속 이곳저곳 막 그냥 돌아다니고 취미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 다니던 사람이라서 임신해서도 이제 제 스트레스 푸는 거, 뭐 그래도 조금 약간의 운동 이런 용도로 한 10,000보 이렇게는 걸었던 거지 제가 뭐 무리를 해서 걸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하여튼 그땐 그래서 조금 몇몇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렇게 걷지 않으시던 분들은 임신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기 출산의 위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조기 출산이 뭐라고 하지 그거를? 조산. 그게 조기 출산이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제가 따로 막 해야지 하고 한 건 없었고요. 요 두 가지. 제 생각에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오고 조금 더 빠진 거는 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쇼핑몰을 하게 된 계기랑 시작 과정이 궁금해요. 시작 과정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언니랑 저랑 20대 초반에 저희 언니가 옷을 좀 좋아해서 패션 디자인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패디과 전공한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런 의류 회사로 이제 가거나 디자인 회사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개인 쇼핑몰을 창업을 하거나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언니는 그 중에서 이제 개인 쇼핑몰을 창업을 한 경우였고, 처음에는 저희도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제 옷을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둘이서 이제 자매여서 그런지 약간 둘이 맨날 막 집에서 새 옷 사가지고 막 패션쇼 막 해보고 이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둘이 막 맨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쇼핑몰 옷이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 이랬는데, 이제 그때도 쇼핑몰이라는 게 살짝 레드오션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유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유입되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로 조금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오프라인으로, 왜냐면 오프라인은 어찌됐든 유동인구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오며 가며 본인들이 보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차렸고, 그것도 어느 정도 되긴 됐는데 저희가 시장 조사를 조금 잘못했던 게, 우리가 파는 옷의 연령대는 20대인데 10대, 20대인데 그 동네가 동인천에서 했었어요. 동인천에 그 당시에는 거의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30, 40대, 50대가 좀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데지, 막 학생들이 막 부평처럼, 저희가 생각한 거로는 부평 지하상가나 주안 지하상가 요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지하상가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열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좀 10대, 20대보다는 막 40대 분들이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랑 좀 안 맞아서 그것도 한 1년 좀 넘게 하다가 접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접을 때 언니랑 저랑 언제가 됐던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한번 하자 그러고선 접고, 언니도 이제 회사로 가고 저도 학교로 돌아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 첫째 조카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이 말이 조금 슬금슬금 나왔어요. 애기 옷 입히는 것도 똑같아요.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옷 상관없어. 여성복도 상관없고, 내 애기한테 막 진짜 예쁘게 막 진짜 인형놀이 하듯이 이렇게 입히는 게 또 되게 재밌고 좋거든요.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첫째 조카한테 막 저도 옷 사주고, 그때 처음 이제 애기 의류 쇼핑몰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조카 이제 옷 이렇게 보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직장인이었으니까 언니랑 저랑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도 선뜻 이렇게 시작을 하기가 좀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임신 기간이 거의 좀 같았잖아요. 2달 차이였으니까. 그래서 그 임신 기간 동안에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했죠. 심지어 성별이 또 다르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우리 애기들 이제 모델로 써가지고 좀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옷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생활이 좀 안정적이어지고, 저희 언니도 어느 정도 이제 조카가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신생아 때는 우리가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말고 조금 안정적이어졌을 때 그때 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재밌어요. 쇼핑몰. 언니랑 그 전에 했던 사업은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게 쇼핑몰이에요. 여성복 쇼핑몰. 우리 10대, 20대, 30대를 겨냥한 옷이었습니다. 발달을 위해 해준 것들이 있나요? 발달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대근육이 조금 늦었죠? 발달을 위해서 신랑 퇴근했어. 발달을 위해 해준 것들이 있나요? 발달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제가 다리 이렇게 놓고 일단 등 이렇게 엎어놓고 그런 것도 좀 했었고요. 최근에 했던 거는 내발기기 한번 연습시켜 보려고 배에다가 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것도 있었고요. 뭐 이불 같은 거 이불산 그 베개산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오르내리게 한 거,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발달을 위해 해준 것들은 요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되게 신기한 건데, 제가 이제 처음에 도윤이 신생아 때 이제 들은 거는, 화장이 진하게 돼 있을수록 애기들이 이 표정이나 입 모양을 보기가 좋아서 뭐라 그러지? 따라하는 거, 모방 행동을 좀 많이 잘 하게 된대요. 그래서 말이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걸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흘려 들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제 우리 강아지 산책을 시켜야 되니까 맨날 아침에 그냥 조금 너무 이렇게 힘을건하게 나가니까 너무 아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득 지나가다가 비친 내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이렇게 회색이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이렇게 칠하고 나갔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이걸 맨날 발라서 그런지 도윤이가 정말 모방 행동이 잘 돼요. 엄청 잘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발달을 위해서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애기가 말이 조금 잘 안 터요 하시는 분들 있죠. 저한테 이제 DM으로 많이 보내주시는데 10개월인데 엄마 아빠도 안 해요 하시는 분들은 혹시 한번 해보세요.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입 모양으로 계속 엄마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관찰을 좀 하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도윤이는 그랬어요. 도윤이가 유난히 관찰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윤이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입술이 빨가면 엄마 하면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발달을 위해 해준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폼롤러로 이 폼롤러도 좋아요. 폼롤러에다 도윤이 이렇게 엎어놓고서 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엎어놓고 앞에서 제가 이렇게 놀아주고,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아파트 생활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아파트 생활 뭐 그냥 그래요. 저는 사실 뭐 어디다 던져놔도 그냥 뭐 별 불만 없이 살아가지고, 그런 건 있죠. 이제 아무래도 단독주택의 장점은 좀 층간소음도 없고, 그리고 내가 뛰어도 좋고 막 냄새가 나도 좋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점은 대신에 온 집에 손이 좀 많이 간다는 거, 벌레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파트는 이제 그런 건 없고 관리도 너무 잘 되고 모든 게 이제 좀 깔끔한 반면에 환풍기가 고장이 나서 만약에 임신해 있는 상태에서 이 집에 있었으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환풍기가 고장나서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음식을 하면 그 냄새가 너무 올라오더라고요. 그 환풍기 그 통 배관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난히 윗집 아랫집이 좀 시끄러운 집들이라서, 근데 뭐 또 우리 애도 언젠가는 뛰어다닐 거니까 우리 집도 또 시끄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무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한 건 있죠. 뭐 그냥 살기엔 좋습니다. 복직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직은 일단 도윤이를 24개월까지 데리고 있겠다고 생각을 한 이상 보류를 하게 되죠. 같이. 다른 아기 모델 계획은 있나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저희가 키즈 모델도 있고 베이비 모델은 그 조카 있고 도윤이 있고 이래가지고 아쉽게도 아직은 없습니다. 구독자 만남 이벤트 없나요? 이거 이벤트 하면 오실 거예요? 오시면 하고 오시면 뭐 저야 재밌겠죠. 그날 하루 얼마나 재밌어요. 제가 아이긴 한데 사람을 만나는 건 좋아합니다. 자매 유튜브 진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매 유튜브요? 아니요, 따로 그런 건 없어요. 제 유튜브에 이제 언니가 종종 나오는 정도는 있겠지만 따로 그런 건 없습니다. 육아할 때 화는 안 나시나요? 여기 같은 질문으로 육아할 때 빡치는 순간은 있었는데, 화가 나는 거는 딱 2번이 있었어요. 진짜 화나는 거 2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도윤이 폐렴인데 그냥 돌려보냈을 때, 2번째는 우리 신랑이 도윤이 어둠 속에서 모르고 발등으로 쳤을 때, 그 2번의 경우가 굉장히 좀 화가 났죠. 그거 말고는 육아하면서 화가 나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신랑과 안 싸우는 법. 안 싸우는 법은 따로 없고요.
그냥 신랑이 잘 참으면 돼요. 제가 뭘 하진 않고요. 신랑이 잘 참으면 돼요. 들으셨나요? 신랑이 잘 참으면 와, 그거 하나에도 사투리 들어가 있어. 도윤이 쪽쪽이는 언제 떼나요? 쪽쪽이는 최대한 15개월 전까지 떼보려고는 노력 중입니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양치 어떤 걸로 하고 계신가요? B&B 칫솔, B&B 치약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불소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고 나서 알았는데 무불소라 그래서 불소 치약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불소 치약으로 해야 그 충치가 안 생긴다 그래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육아 스트레스 해소 방법 있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랑 저녁에 이제 막 산책하고 걸어다니면서 좀 많이 해소를 하고요. 아니면 언니랑 요거, 아니면 우리 신랑이랑 이렇게 아니면 신랑이랑 맥주 먹고 요걸로 스트레스 해소 많이 합니다. 문센 어디 다니는지 여름학기는 신청했는지 궁금해요. 문화센터는 여기 청라에 있는 그 홈플러스, 인천 청라에 있는 홈플러스 문화센터 다녔었고요. 여름학기는 신청 안 했습니다. 침독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침독이 도윤이가 그렇게 심하게 올라올 만큼 침이 많이 흐르진 않았어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도윤이가 이제 조금 말이 빨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빨리 됐잖아요. 빨 때도 빨리 빨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 구강 쪽에 근육이 좀 잘 발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침을 좀 덜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덜 흘릴 수 있다고 좀 들었어요.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침독이 막 엄청 심할 만큼 생기진 않았었고 좀 이렇게 약하게 이제 있기는 했었는데 그거는 최대한 빨리 이렇게 있을 때마다 잘 닦아주고 보습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요때 많이 썼던 게 그거예요. 아토팜 MLB 크림인데 아토팜 MLB 크림만큼 보습에 좋은 거는 솔직히 못 봤어요. 좀 여기저기 거 많이 써봤거든요. 막 협찬 받은 것도 있고 선물 받은 것도 있고 막 해가지고 여기저기 거 많이 써봤는데 일단 제가 쓰기에 제일 좋았던 건 아토팜 MLE 크림. MLB가 아니고 MLE 크림. 유튜브 시작 계기가 있나요? 원래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볼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내가 임신을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도윤이 애기 보여줄 용도로 애기한테 나중에 너를 내가 이렇게 가지려고 노력을 해서 임신 기간에 걸쳐서 너를 이렇게 출산을 했다. 사실 요것만 일단 좀 담아볼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재밌어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저도 되게 재밌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됐네요.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요거 있죠. 저희가 신혼여행으로 독일 뮌헨을 갔다가 스위스 가서 융프라우박 보고 그러고선 취리 갔다가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거를 도윤이랑 같이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때 가봤던 저희가 2018년 3월 31일 날 출발해서 갔는데 2018년에 갔던 그거를 도윤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이 있어야 되니까 한 최소 15살, 16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때쯤 돼서 또 한번 독일도 가보고 스위스도 가보고 이렇게 가보는 게 제 이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최애 노래나 가수가 있나요? 최애 노래 사실 저 걸그룹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걸그룹 춤 집에서 막 혼자 따라해 보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이 맨날 저보고 몸치라고 맨날 놀리는데 저 걸그룹 노래 되게 좋아요. 에스파도 좋아하고 걔네가 이름이 뭐야?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또 뭐 하여튼 걸그룹 노래 많이 좋아요. 걸그룹 노래.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혼자만의 시간과 누군가가 무한대의 카드를 준다면 끝도 없이 마사지 샵에 가서 하루 종일 끝도 없이 그냥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마사지를 받고 싶어요. 몸이 너무 결려 지금. 마사지를 받고 싶어요. 김장이 이름 뜻은 어떻게 되나요? 김장이는 2016년 12월 5일 날이 저희 친정집에서 김장을 하던 날이었거든요. 그날 데리고 와서 이름이 김장이에요. 김장.
원래 낑깡이도 있었고 김장이가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김장이가 좋다 그래서 김장이로 하게 됐습니다. 베이비룸 이후 침대 계획이 있나요? 침대 크기랑 울타리 정보도 궁금해요. 베이비룸 이후 침대 계획은 따로 없고요. 일단은 저거를 지금 도윤이가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거를 쭉 쓸 예정이고, 코넌 베이비룸 미니 사이즈고 그 안에 맨 밑에 베이비룸 밑에는 고령화학 매트 깔려 있고요. 베이비룸, 코넌 베이비룸 있고 그 위에는 도투도 토퍼 깔려 있고 그 위에는 포몽드 쿨매트 깔려 있습니다. 울타리 정보는 아이팜 가드예요. 아이팜 울타리예요. 김장이랑 도윤이 어떻게 친해지고 있나요? 그냥 둘이 되게 잘 지내더라고요. 도윤이가 요새 지금 수요와 공급의 사이인데, 도윤이가 자꾸 떡봉을 내밀면 김장이가 그걸 싹 물어갑니다. 요것들이 아주 그냥 요새 나 몰래 간식을 제공하고 그거를 또 먹고 그걸 또 받아 먹고 있어. 쟤는 그러고 있어요. 아유 많이 초췌해졌네. 이제 저녁도 먹고 도윤이 이제 재워가지고 도윤이 이제 자고 있어가지고 마저 찍으려고요. 산후우울증에 대해서도 또 물어보셨는데, 저는 산후우울증은 없었는데 산후우울감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얼핏 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배양절개를 하고 수술을 했으니까 이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을 해 있다가 이제 마지막 전날 신랑이 이제 짐도 가지러 가야 되고 집에 있는 강아지들도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리를 좀 하려고 집에 먼저 갔었어요. 먼저 갔는데 갑자기 신랑을 보냄과 동시에 그때부터 희한하게 약간 공허함과 뭔지 모를 두려움과 뭔지 모를 하여튼 그 힘든 느낌이 갑자기 확 몰려와가지고 그냥 약간 혼자 고립돼 있는 느낌? 근데 그때는 또 하필이면 또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으니까 진짜 고립돼 있는 느낌이 너무 커가지고 이유 없이 막 눈물이 막 나고 그랬었어요. 조리원에 있을 땐 그래도 뭔가 이렇게 생활을 할 게 있는데 병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계속 앉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윤이 오나? 그래서 그때 이제 산후우울감을 느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래도 다행인 건, 그러고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조리원에 들어갔는데 조리원 원장 선생님이 좀 산후우울증에 대한 산후우울증의 그 위험성과 산후우울증 관리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었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괜찮았어요. 산후조리원 스케줄이 원래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막 바쁘고 그래가지고 그 산후우울증이 오는 그 딱 호르몬이 완전 피크일 때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완전 좀 막 정신없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좀 프로그램들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조금 이제 만나고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져서 저는 이제 그대로 괜찮아졌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그때부터 해서 산후우울증이 조금 이렇게 좀 더 심해지고 막 집에 이제 퇴소해서 와가지고도 막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도 있고 막 혼자 애기 보고 힘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산후우울증이 이제 온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DM을 좀 많이 주시는데 참 그 느낌이 뭔지 아니까 핏은 뭔지 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뭐 어디서 본 글 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아기를 막 때리고 있었고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러고 있었다. 그러니까 산후우울증이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나오는데 막 그런 좀 충동적인 행동도 막 나오고 조금 이렇게 폭력성도 나올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여러 면에서 조금 많이 힘들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짝 이제 우울감이 오겠다 싶으면은 그냥 최대한 이제 신랑한테 얘기해서, 그때 이제 신랑이 이제 출산 휴가 때문에 조금 쉬고 있을 때라서. 깼나? 가까이서 얘기.
산후우울증이 올 것 같을 때는 그때 신랑이 이제 출산 휴가 중이었어가지고 신랑한테 다 풀었어요. 뭐 지나가다가 한 대씩 때리기도 하고 그냥 신랑이랑 막 야식 같은 거 막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최대한 어차피 신랑도 아기를 볼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예 하루 종일 신랑한테 맡겨놓은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좀 크게 우울증으로 발달이 되지 않고 크게 이렇게 우울증이 이렇게 싹 오지 않고 우울감 정도에서 그냥 좀 이렇게 가라앉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던 거는 일단 주변에다가 이렇게 좀 알려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주변에 알리시고 산후우울증이 제일 이제 걱정이죠. 모든 이제 같이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다른 엄마들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산후우울증이 와 있는 분들이. 아무튼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힘내세요. 힘내라 그러면 진짜 힘 안 나죠. 힘내라 그러면 힘 안 나는데 할 말이 그거밖에 없네요. 힘내세요. 외출 시 이지밀 한 팩만 먹는지 궁금합니다. 외출할 때 이지밀 한 팩이 될 때도 있고 부족해 하면 그냥 2팩 다 까서 먹이고 그러고 있어요. 외출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간식도 좀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지밀 먹이고 별로 이렇게 뭐 밥을 더 안 줘도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간식 중간중간에 좀 자주 주고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한 팩으로는 부족해서 무조건 2팩씩 먹이고 있습니다. 도윤이 이름이 영상에 드러나도 괜찮은가요? 이거 혹시 뭐 안전상의 문제로 물어보신 건지. 저는 근데 이 질문을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약간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 자기 애기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뭐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소소하게 엄마들끼리 이렇게 보는 영상인데 문제가 될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름을 바꾸죠 뭐. 내 이름도 문제가 된다? 이름을 바꾸죠 뭐. 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치는 언제부터 했나요? 양치는 여기 이사와서 제가 칫솔 치약을 샀으니까 한 7개월 차? 7개월 차쯤이었을 것 같아요. 7개월 차쯤부터 최대한 해주려고는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근데 자꾸 까먹어요. 아침 양치를. 저녁 양치를. 오늘도 저녁 양치는 했거든요. 아침 양치를 까먹었어요. 분리수면 시기가 궁금합니다. 생후 며칠부터 해도 되나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태어나자마자부터 했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앉기, 기어가기, 잡고 서기는 연습시키신 건가요? 298일 차인데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혼자 앉고 배밀이를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육이 발달되도록 연습은 시킨 건 있어도 막 앉게 시킨다거나 막 그런 거를 시키진 않았어요. 기어가는 것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발바닥에 손을 대준 건 있어도 뭐 다른 걸 이렇게 막 할기 시키거나 잡고 서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막 세워놓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도윤이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도윤이가 스스로 잡고 서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는 이제 계속 잡고 세워줬는데 그때 전에는 막 애를 이렇게 막 세워놓는다든지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시켰다고 하기도 뭐하고 또 기어가기는 또 발바닥에 이렇게 손은 대줬으니까 연습을 시킨 게 맞기도 하고 그래요. 언제부터 혼자 앉고 배밀이를 했냐? 아시다시피 제가 7개월 때인가 처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잖아요. 근데 그때 도윤이 빼고 다 앉았었단 말이죠. 그때는 하여튼 안 앉았고 도윤이가 한 8개월 차쯤부터 혼자 앉기 시작했을 거예요. 250일, 260일 그쯤이었지 않았을까. 저도 영상 한번 뒤져보면 알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찾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 그때쯤이었어요. 8개월 차쯤. 배밀이도 한 8개월 차쯤 했습니다. 대근육 발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운동을 좀 시켜줬죠. 다리에다 이렇게 얹어놓는 거, 이런 폼롤러에다가 얹어놓는 거, 이런 거. 홈캠을 이용하긴 하지만 아기 잘 때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김장이 산책 도중에 도윤이가 깬 적은 없나요? 그래서 저는 저층을 좀 선호하는 게 요 밑에서만 제가 여차하면
1분 내로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서만 산책을 해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초반에는 도윤이가 한 번 깬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요 앞에 나가자마자 강아지 응가하고 있는데 깨고 이래가지고 그냥 응가만 하고 들어오고, 특히 뭐 도윤이가 깨서 혼자서 막 몇십 분 동안 방치돼 있고 이런 일은 아예 없었어요. 홈캠도 도윤이가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게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좀 실험을 해보고선 조금 올해는 아니지만 뭐 한 1, 20분 이렇게 나가 있었던 건데, 도윤이가 이제 한 번 낮잠 들면 뭐 이만큼 이상은 자는 걸 아니까 딱 요 안에서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여기만 돌고 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서 나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도윤이가 깨면 한 진짜 2분, 1, 2분 안에는 올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도윤이 잠투정은 없나요? 잠투정이 심할 때가 있죠. 심할 때는 아기띠에서 재우고, 잠투정이 없을 때는 그냥 오늘 같은 날 눕혀서 재우고. 김장이 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최대한 빗질을 많이 해주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돌이를 하루 종일 계속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로봇 청소기 사니까 좀 좋더라고요. 로봇 청소기가 털을 잘 빨아들여요. 로봇 청소기, 돌돌이, 빗질, 이걸로 털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윤이 발 사이즈 궁금해요. 도윤이 발, 저도 궁금하네요. 발 사이즈는 제가 내일 아침에 도윤이가 일어나면 재보고 영상 끝쪽에 종이에 그린 발 그림도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한번 그려가지고 영상 끝쪽에다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분유 제조기는 왜 안 썼나요? 저는 근데 육아용품에 있어서 굳이 왜 써야 되나 싶은 거는 안 샀어요. 그런 거 있죠. 이 시기 아니면 굳이 안 쓸 것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잘 안 샀어요. 분유 포트야 물을 끓여야 되는 거는 무조건이니까 산 거지. 그거 말고는 요 시기에만 사용하는 그런 거는 안 샀습니다. 장난감 이런 거 말고는. 그래서 분유 제조기를 왜 안 썼냐가 아니고, 저는 분유 제조기를 왜 굳이 써야 되냐 요거요. 그래서 안 썼습니다. 도윤이 정말 단발머리 할 건가요? 예, 해보려고요. 거실에 TV가 없는데 안 불편하신가요? TV, 예, 뭐 딱히 불편하진 않아요. 제가 TV를 좀 있을 때는 보는데 굳이 없어도 딱히 이렇게 막 찾는 타입은 아니어서 없어도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애기 보다 보면 TV 볼 시간이 좀 없어요. 가끔 이제 도윤이 잘 때 방에서 이제 TV 이제 보긴 하는데, 도윤이랑 놀 때는 TV를 볼 시간이 없으니까 TV가 없어도 딱히 불편하진 않습니다. 여행 가실 때 김장이는 어떻게 하고 가시나요? 바로 앞동에 저희 이모부가 사시고, 이모랑 이모부가 이제 좀 와서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엄마가 택시 타고 오셔서 이제 낮 동안에 김장이랑 같이 있다가 가시고 그렇게 합니다. 베이비룸 없이 강아지랑 함께 있다가 도윤이가 김장이를 만지고 싶어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강아지가 싫어하지는 않는지 물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자, 질투는 안 하나요? 일단 우리 강아지가 둘째 강아지예요. 첫째 강아지가 있는 상태에서 와서 그렇지, 이게 뭔가를 둘이서 나눈다는 거에 대한 질투는 그냥 원래부터 없었고요. 첫째 강아지는 조금 질투가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둘째 강아지는 질투는 원래부터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없고, 도윤이가 김장이를 만지고 싶어 할 때가 정말 많아요. 만지는 건 괜찮은데 도윤이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김장이 혀에다가 이렇게, 김장이가 이렇게 막 핥아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냥 그러면은 손 닦아주고 끝인데, 도윤이가 가끔씩 김장이 꼬리를 쥐어 잡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한 번 딱 잡혔는데 그걸 보고 나서 약간 그럴 것 같은 딱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이제 손을 싹 빼주고 그러고 있어요. 막 이러려고 해서, 그럴 때마다 그냥 김장이 도망가 그러면 김장이 알아서 도망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장이가 도윤이를 싫어하진 않고요. 약간 김장이의 응가 냄새, 그러니까 기저귀 냄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도윤이 이제 기저귀 갈라고 이렇게 해서 쉬한 거 이렇게 기저귀 갈아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놓잖아요. 기저귀 가는 동안에. 그럼 자꾸 그걸 물고 어딜 가요. 막 냄새 맡고 어디 숨어서 막 냄새 맡고 있어요. 식탁 밑에 막 가져가서 숨어서 냄새 맡고 있고 그래요. 물까봐 조마조마,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같이 사는 강아지가 물까봐 조마조마하다고 하셨는데, 김정희는 원래 그러니까 뭐 그런 강아지는 없다고는 하지만 약간 물거나 그러는 강아지는 아니어서, 제가 입질 있는 강아지는 많이 봤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보듬훈련소를 1년 다녔었어요. 그때 이제 종종 지나다니면서 보면 이런 강아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본값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또 혹시 모르니까 단둘이 두진 않아요. 제가 단둘이 두진 않고, 또 이게 강아지라는 게 제가 막 다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단둘이 두지는 않고요. 근데 대신에 막 너무 경계하거나 막 절대 못 만지게 하거나 막 이러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기 보면서 식사는 몇 끼 먹나요? 보통 2끼 먹는 것 같아요. 2끼. 아침은 잘 못 먹으니까 점심, 저녁 해서 2끼. 사진첩 자랑해주세요. 이것도 맨 뒤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더 해줄 걸 싶은 후회되는 거 있나요? 요거는 터미타임이요. 제가 터미타임의 중요성을 조금 늦게 알았어요. 도윤이가 한참 막 안 뒤집고 이럴 때 언니한테, 근데 언니 도윤이가 너무 안 뒤집어. 그래서 언니가 터미타임 잘해? 잘해. 터미타임 맨날 시키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언니는 그냥 잘 시키는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안 뒤집으니까 6개월 말미에 막 제가 심각하게 물어봤죠. 이거 센터를 가야 되나? 왜냐면 이제 영유아 검진할 때도 이거는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을 정도로 많이 좀 늦긴 늦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센터를 가봐야 되나?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게. 근데 너 터미타임은 뭐 어떻게 하고 있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유튜브에서 본 거는 뭐 10분, 5분에서 10분씩 하루에 뭐 몇 회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게 기준이 틀린 거더라고요. 터미타임은 저는 그냥 일과 중에 잠깐씩만 이렇게 엎어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스스로 대근육으로 뭔가 이렇게 움직임을 많이 할 때까지 그냥 무조건 엎어두는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도윤이가 대근육 발달이 좀 많이 되긴 했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뒤집고 혼자 막 배밀이 하고 뱅글뱅글 돌고, 그게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하루 종일 엎어놓던. 모르겠어요. 개우고 뭐하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엎어놨어요. 잘 때 빼고. 심지어 잘 때도 이제 도윤이가 누워있는 근육은 앞에 근육이고, 엎어져서 이제 그 근육이 뒷근육이잖아요. 앞에 있는 그 누워있는 근육이 너무 발달이 되면 잘 못 엎드렸고, 엎드려 있는 거 힘들어하고 그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최대한 엎어놓고, 잘 때도 옆으로 눕혀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눕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최대한 안 하게 하려고. 하여튼 그걸 좀 더 일찍 시켜줄 걸. 그러면 지금은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 지금 조금 더 이제 원래 다른 친구들이랑 그 대근육 발달 속도가 좀 맞지 않았을까 싶은 거는 있습니다. 그게 조금 후회가 돼요. 그리고 열탕소독 아직 하시나요? 돌인데 열탕소독을 왜 해요? 열탕소독을 돌까지도 원래 하시나요? 이거 물어보신 분이 열탕소독을 지금도 한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열탕소독은 100일 전후로 해서 횟수를 늘렸고요. 그러니까 횟수를 좀 줄였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매일매일 하던 거를 2번 쓰면 1번 소독하고, 그러다가 뭐 일주일에 1번 하고, 그러다가 한 달에 1번 하고. 저는 그렇게 하다가 아예 안 하게 됐는데, 아예 안 하게 된 것도 한 200일 전, 한참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열탕소독은 지금 솔직히 이제 일반식도 먹는 마당에 막 여러 가지 막 먹잖아요. 과일도 먹고. 그러는 마당에
열탕 소독을 굳이 해야 될까 싶어요. 저는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키랑 몸무게 궁금해요. 제 키랑 몸무게요. 저는 165.8, 그래서 제가 맨날 166이라고 하는데 165.8cm에 52kg, 평균적으로 52kg 정도 됩니다. 도윤이 밀가루랑 치즈 알레르기 테스트는 어떻게 하셨나요? 계란도 같이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치즈는 그 이유식에 치즈가 들어있는 게 있어서 그걸로 알레르기 테스트를 한 6개월, 7개월 그때쯤에 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제가 그거를 일찍 해야 되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요가 동지님들이 또 얘기를 해주셨죠. 밀가루 테스트랑 계란 노른자 테스트는 일찍 해야, 뭐였지? 6개월 전에 해야 최대한 알레르기를 줄일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듣자마자 한 7개월인가 그때 진행을 했고요. 노른자는 노른자를 익혀가지고 계란을 삶아가지고 노른자만 부숴서 밥에다가 뿌려줘서 그렇게 해서 3일 했고, 밀가루는 식빵을 구워가지고 먹이는 걸로. 식빵은 구워서 줘야 된대요. 일반 식빵을 주면 이게 목에 걸릴 수가 있어서 구워가지고 바삭바삭하게 한 다음에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줬고요. 흰자 알레르기 테스트는 제가 최근에 이제 고구마빵을 많이 만들어주는데, 고구마빵에 흰자가 들어가요. 그거 만들어서 주는 걸로 알레르기 테스트 했습니다. 아기 매트 어떤 제품 추천하시는지. 아기 비데는 쓰시나요? 아기 비데는 일단 안 쓰고요. 아기 비데는 낙상 사고가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서 그냥 제 팔에다가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닦아주고 있고, 아기 매트는 솔직히 제품이 다 좋아요. 요새 나오는 거는 다 좋은데, 제품이 그게 있죠. 롤 매트가 있고 퍼즐 매트가 있고 그냥 일반 한 장짜리 이렇게 나오는 매트가 있잖아요. 제가 3가지를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거실에는 롤 매트, 도윤이 방에는 퍼즐 매트, 그리고 도윤이 침대, 도윤이 그 이불 밑에 맨 밑에 깔려 있는 거, 그 고려화학 매트 한 장짜리, 그걸 쓰고 있는데 3개의 장단점이 좀 있어요. 롤 매트는 다 좋은데 부분 마감하기가, 어디 이제 업체에서 해주지 않는 이상 제가 이제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되는데 마감하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저기다 가구를 놓으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가구를 놓을 게 아니고 저희 집처럼 이렇게 딱 보이게 하는 거면 요 끝부분에가 조금 많이 지저분하다는 거, 그리고 가격이 요게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퍼즐 매트는 다 깔끔하고, 뭐 이게 퍼즐이 한 요만한 조각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방 크기에 맞춰서 딱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느 이 틈 사이사이로 막 뭐 도윤이가 개우거나 아니면 먼지 같은 거 막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이 틈 사이사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들어서 매번 청소를 해야 되더라고요. 한 2, 3일에 한 번은 거기를 들어서 청소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도윤이가 그거를 이렇게 뜯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뜯었어요. 근데 머리카락하고 웬 막 그런 과자 부스러기들 있죠. 그런 게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 들어서 막 청소기 돌리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저게 조금 지나니까 가구 때문인지, 우리가 거기서 생활을 해서 그런 거니까 놀아서 그런 건지, 그걸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매트 사이사이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딱 밀실하게 돼 있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가 이렇게 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가격 면에서도 좀 저렴하기도 하고 괜찮기는 이게 시공하기도 괜찮기는 한데, 그런 단점, 그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반 매트 한 장짜리 그 매트 있잖아요. 그거는 깔끔해요. 정말 깔끔한데 그냥 그게 단 거예요. 이거를 방을 채우자니 방 뭐 끝쪽 모서리 쪽 뭐 이런데 이렇게 다 채우기도 힘들고, 이게 딱 이제 규격화돼서 나오니까 저 깔기는 뭐 저거만큼 편한 게 없고, 하여튼 이 3가지가 이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제품은 솔직히 요새 나오는 거는 대부분 다 좋은 것 같아요. 어디 회사 거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유 끊는 연습은 시작하셨나요? 지금 끊은 지 3주 됐습니다. 2주 됐나? 3주 됐습니다. 분유 끊은 지. 분유 완전히 끊고 이제 우유 먹고 있어요. 우유도 먹고 두유도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선크림, 도윤이 선크림은 어떤 거 쓰나요? 몽디에스 선크림 쓰고 있어요. 도윤이 방 에어컨 설치 여부. 도윤이 방 에어컨을 그러니까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조금 난감한 문제가 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상황이 조금 애매해서 요거는 한 달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기 머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바리깡으로 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윤이는 참고로 베넷머리를 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베넷머리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아서 빠지고 알아서 자란 상태예요. 근데 이게 한 3-4번에 걸쳐서 한 번 뭉탱이로 계속 빠지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다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막 밀어주진 않았고요. 도윤이 앞머리는 그 강아지 가위 중에 요 끝부분이 그 동그란 걸로 돼 있는 그 안전가위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걸로 그냥 싹 잘라줬습니다. 도윤이 정확한 생일이 언젠가요? 22년 5월 20일입니다. 결혼식 사진 궁금해요. 결혼식 사진도 제가 맨 마지막, 영상 마지막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MBTI가 어떻게 되나요? INFJ예요. 언니 딸이랑 잘 놀아요. 저희 조카랑 도윤이랑 정말 잘 놀아요. 특히나 저희 조카는 이제 오빠가 있는 애잖아요. 둘째잖아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러지? 이 가슴 속에 늘 응어리가 좀 있어. 저 장난감을 뺏어야 돼.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윤이랑 좀 이렇게 도윤이한테 이렇게 행하는 그것들이 도윤이가 앞으로 어디서든지 당할 일들을 미리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둘이 붙여놓으면 참 재밌습니다. 둘이 막 장난감 하나 가지고 서로 이거 가지고 놀겠다고 좀 그러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잘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둘이서 이제 한 장난감으로 이제 약간 사회성을 가지고 요게 사회성을 기르고 있는 거지 않나 싶어요. 이케아 침대는 언제까지 쓰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은 최근에 제 영상을 안 보신 건가요? 이케아 침대 안 쓴 지 오래됐어요. 심지어 이 침대는 저희 집에 있지도 않습니다. 저희 신랑 그 직장 동료분이 아기를 좀 있으면 출산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분이 가지고 가셨어요. 도윤이의 최애 장난감은 뭔가요? 요거 때마다 다른데 제일 최근 좋아하는 장난감은 냉장고에 붙이는 동물 퍼즐 자석, 그리고 저거 핑크퐁 말하기 펜, 말문 트이는 핑크퐁 펜? 하여튼 그거 제일 좋아합니다. 애기 아플 때 대비한 약이 있나요? 저는 지금 리도맥스랑 에스로반, 그리고 그 챔프 빨간색은 전량 회수인 건 아시죠? 전 최근에 알았어요. 하여튼 저거 뭐지? 최근에 그래서 바뀌었는데 저거 이름이 뭐죠? 타이레놀 시럽, 그리고 챔프 파랑색,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연고가, 하여튼 요것도 근데 아플 때 쓰는 연고인데 요렇게 5개 가지고 있습니다. 화상 연고는 일단 안 가지고 있어요. 아기 밴드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힙시트는 안 쓰시나요? 요새 힙시트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힙시트가 더 허리가 아픈데 제가 잘못 차서일까요? 허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정수기로 분유를 타도 되나요? 정수기로 저는 정수기를 제가 도윤이를 데리고 퇴원을 해서 집에 왔는데 하여튼 그때쯤 정수기를 바꿨어요. 거기 근데 바꾼 정수기에 유아수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아수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40도 온도로 맞춰서 아기들 분유 타는 용도래요. 그래서 그럼 분유포트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100일 제가 자주 가는 그 맘카페에다가 찾아봤는데 100일 전까지는 분유포트를 이제 팔팔 끓여야 돼서 분유포트로 끓여서 주고 100일 이후에는 그냥 그 유아수로 분유를 타서 주는 분들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나는 그래도 한 6개월쯤 돼가지고 저기 정수기로 써야 되겠다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걸 까먹고 정말 습관적으로 분유포트를 막 그냥 계속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300일쯤이었나 그때가 분유포트 이렇게 닦는데 문득 나 근데 왜 분유포트 계속 쓰고 있지?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정수기에 있는 유아수로 타줬습니다.
유아수로 탈 때도 있었고 그냥 온수로 타서 정수로 식혀줄 때도 있었고. 하여튼 근데 정수기 분유 타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정수기 물 자체를 어차피 그 이유식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정수기 물을 종종 떠가지고 빨대해서 먹였었어요. 정수기 물 괜찮지 않을까요? 뭐 그러면은 애기 물은 뭘로 주고 계세요? 그 다 분유포트로 끓여가지고 식힌 다음에 그렇게 주시나? 하여튼 정수기는 하여튼 저는 6개월 전후로 해서 6개월쯤 해가지고 정수물부터 쓰기 시작을 해서 좀 정수기 없이 분유를 타도 됐지 않았나. 근데 이것도 제 생각이라서 이거 자세한 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밤중 수유는 언제부터 안 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통잠 자던 때가 68일차, 67일차 그때였잖아요. 그때부터 밤중 수유는 안 했습니다. 돌잔치 준비는 얼마나 걸렸나요? 돌잔치를 제가 잔치를 하진 않았어서 얼마나 걸렸다고 하기도 뭐예요. 한 2, 3주 전에 그냥 쿠팡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했기 때문에 막 얼마나 걸렸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소하게 준비해서 했습니다. 소아과에서 분유 왜 줄이라고 한 건가요? 제가 요 당시에 요거 얘기를 앞뒤 싹 자르고 소아과에서 분유를 줄이라고 했는데 요것만 영상에다 넣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말이 아니고 도윤이처럼 과체중, 그러니까 조금 완전 과체중은 아니지만 살짝 과체중인 경우에는 11개월 이후에도 계속 분유를 먹이게 되면 소아 비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분유를 슬슬 줄이고 분유를 서서히 줄이고 생우유를 먹일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신 건데 제가 싹 자르고 분유를 줄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만 이제 영상에 담기니까 엄마들 약간 막 분유 양 맞는 것 같은데 분유 왜 줄이는 거지? 뭐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분유를 아예 줄여서 끊고 생우유를 먹여야 돼서 도윤이는 이제 소아비만이 될 수도 있는 이제 조금 체중이 그 정도라서 어차피 분유를 그러니까 끊어야 돼서 줄이라고 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왜 도 발음을 더 발음으로 하나요? 이게 진짜 질문 이거 보자마자 너무 웃겼어요. 더유나 신랑이 그러잖아요. 더유나 서울 특별시 제주도에서 입었던 수영복이 궁금해요. 도윤이 수영복은 저희 사이트에 있고요. 제 수영복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여름에 신랑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입으려고 커플로 샀던 수영복이에요. 그래서 구매처도 기억이 안 나고요. 얼마였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원래 하던 일이 어떤 거였나요? 원래는 그 건설회사에서 품질 관리자를 하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가끔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아파트를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이제 여기서 사는 데 있어서 이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이 아파트 안에서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도윤이 키우면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있나요? 도윤이가 정말 실수로 자꾸 뽀뽀를 할 때. 도윤이 요새 그러더라고요. 이 애가 나한테 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 손은 강아지를 만지고 있고 한 손은 도윤이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데 도윤이가 꿈쩍꿈쩍 와가지고 턱 한 번씩 그래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제일 행복한 순간입니다. 도윤이 이유식 잘 먹는 법이 있나요? 간식은 얼마나 주는지 활동량도 궁금합니다. 이유식 잘 먹는 법? 그냥 타고난 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제가 먹여도 잘 안 먹는 애기들은 안 먹을 거고 누가 먹여도 도윤이는 잘 먹을 거고 그래서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저한테 꿀팁 주셨거든요. 어떤 분이 그 숟가락을 천천히 빼라고. 그러니까 애기들 쪽쪽이 하듯이 숟가락을 쪽쪽쪽 하면서 그 삼키는 그거를 알아야 돼서 숟가락을 입에다가 빨리 넣고 빨리 빼는 게 아니고
쪽쪽이 하듯이 쪽쪽쪽쪽 할 수 있게 조금 두래요.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조금 먹는 양이 늘어나더라고요. 초반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간식은 얼마나 주나요? 간식 요새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뭐 우유, 배지밀, 떡빵, 과일 정말 많이 먹어요. 고구마, 오늘은 고구마도 먹었고. 하여튼 엄청 많이 먹습니다. 활동량은 많죠. 애기들 뭐 잘 때 빼곤 움직이니까. 잘 때 빼곤 정말 끝도 없이 기어다니고 끝도 없이 서 있으려고 하고 끝도 없이 어딘가를 자꾸 붙들고 막 둠칫둠칫 춤을 추고 막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활동량 정말 많습니다. 도윤이처럼 순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예측했는지, 순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예측한 것보다는 어떤 아기가 태어나도 내가 약간 현자의 마음으로 다 어루만져야지 이런 각오는 했죠. 그래서 도윤이 같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뭐야, 이 약간 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이러다가 나를 이제 좀 안심시켜 놨다가 갑자기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돌까지 키워본 결과 그냥 도윤이는 순한 걸로 결론 났습니다. 일하면서 임신하는 동안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부정적인 감정이 근데 들면 안 되나요? 임신 기간 동안? 임신 기간 동안은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죠. 특히나 저는 이제 일을 다녔으니까. 그럼 그냥 신랑한테 계속, 언니한테 계속 부정적인 감정 들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이. 시기별 무슨 놀이를 해줘야 되나요? 이거는 그 책을 하나 사시는 게, 시기별 놀이 책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래에 비해 도윤이가 큰 편인가요? 도래에 비해서 키는 작은 편이고요. 체중은 좀 나가는 편이고요. 머리는 조금 큰 편입니다. 원익 기간에 어떻게 하셨나요? 원더윅스는 뭘 어떻게 하진 않았고요. 그냥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죠. 원더윅스가 도윤이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스타카토로 짧게 치고 지나갔어요. 늘 하닥 이렇게 짧게 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시간이 약이겠거려니 언젠간 해결되겠거려니 요것도 다 지나가겠거려니 그냥 그렇게 해서 지냈습니다. 텐션 유지 방법이 있나요? 텐션은 제가 브이로그에는 제가 원래 텐션에서 좀 낮춰서 최대한 점잖은 척하고 조금 찍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라이브 할 때 어떤 분이 어떻게 아이인데 내향형인데 텐션이 그렇게 높으신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좀 내향형인 거랑 텐션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텐션은 집에서 혼자 제일 높아요. 밖에 나가면 점점 이제 기가 쇠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짓눌리면서 점점 텐션이 떨어지고 집에 오면 텐션이 이렇게. 저의 텐션 유지 방법은 집인가 봐요. 집에 있으면 집과 신랑, 우리 언니 이 정도가 저의 텐션의 근원지, 그냥 라그나로크예요. 요 셋이 있으면 제 텐션은 하늘을 찌르고 약간 자신감도 막 넘쳐 흐르고 갑자기 외향형 인간이 되거든요. 근데 요 둘 없이 저 혼자 외출을 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텐션이 떨어지고 기가 막 눌려서 애가 어깨가 막 이렇게 되고 좀 쭈구리. 저의 텐션 유지 방법은 집, 신랑, 언니인 것 같습니다. 뭐야? 안 보이네? 진짜 안 보이네? 왜 저러고 가는 거야? 다 끝났어요. 107가지가 다 끝났는데 제가 좀 약간 TMI가 좀 많았죠? 되게 해보고 싶었던 거라서 주절주절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도윤이 2돌 전에 구독자가 10,000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000명이 되면 Q&A를 또 해야지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도 있어요. 하여튼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제가 Q&A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를 또 쓸쓸하지 않게 댓글 달아주신 모든 랜선 이모 삼촌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이 브이로그일지 아니면 신생아부터 돌까지 그 스케줄 영상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